바야흐로 대한민국 성인 비만율 40%의 시대. 우리는 더 멋있고 예쁜 나를 만나기 위해, 건강한 삶을 위해, 활력 있는 삶을 위해 매번 우리의 새해 목표 리스트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바로 그 단어. 오늘은 다이어트 이야기입니다. 호기롭게 다짐한 다이어트. 하지만 왜 매번 내가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로 끝날까요? 굉장히 다양한 채널에서 다이어트에 관련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양질의 영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선 매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포장을 해오거나 혹은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해야만 집에서 음식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외식을 자주 하지는 않았고 대부분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 집에 있을 때 밥을 해먹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은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활발해지고 코로나 시기까지 지나면서 우리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굉장히 맛있고 자극적이면서 고칼로리의 음식을 단 몇 번의 터치로 집 앞까지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2025년 올해 3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52.7%, 즉 절반 이상이 배달 어플을 사용하고 있고, 이건 단순히 요즘 배달을 많이 시키더라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생활 환경 자체가 배달을 시켜서 식사를 하는 쪽으로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배달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진짜 1인분만 오나요? 대부분은 1.5인분에서 많게는 2인분까지 적지 않은 양의 음식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죠? 남기기를 싫어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즉, 무리를 해서라도 다 먹거나 남는 양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내일 또 똑같이 자극적이고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는 환경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고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그 두 번째 이유, 바로 빨리빨리 민족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서 최단 시간 안에 끝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다이어트조차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일주일 다이어트, 무탄수화물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살을 빼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급하게 뺀 체중은 빠르게 다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죠. 처음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체중이 줄어들지만 몸은 극단적인 상황에 금방 적응하게 되고 목표 기간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금방 다시 체중이 원상복귀 되거나 심지어 처음보다 더 찐 상태로 되는 요요 현상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6개월, 1년씩 장기간 다이어트를 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핵심은 체중을 줄이고 나서 그것을 쭉 유지해가는 유지어트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핵심이 되는 다이어트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바로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사회로 오면서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워서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쇼핑 앱 등 온갖 자극적인 콘텐츠에 쉽게 빠져드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 안 보고 주무시는 분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만 보고 자자 했는데 어느새 2시간, 3시간, 결국 매일 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잠드는 리듬이 엉망이 되는 것. 이게 현대사회의 문제로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면의 불규칙이 어떻게 다이어트의 실패로 이어질까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패턴이 흐트러지면 우리 몸에는 호르몬 작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여러분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수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죠. 이 코르티솔은 지방을 축적하고 혈당을 높이는 우리 몸을 살이 더 잘 찌는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우리에게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은 줄어들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증가하게 되죠. 즉, 수면이 불규칙해지면 더 배가 고파지고 더 많이 먹게 되는 몸이 세팅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는 몸 자체가 살이 더 찌기 쉬운 상태로 구조가 바뀌게 되고, 이런 몸 상태에선 아무리 다이어트를 시도한다고 해도 그건 결국 다이어트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현실적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되어버린 우리, 빨리빨리 민족의 극단적인 방식, 그리고 늦은 밤 스마트폰과 함께 무너져버린 수면 패턴까지. 들어보니 다 맞는 말이죠.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맞습니다. 정작 중요한 해결책 순서가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 다이어트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그 흐름과 핵심을 통해 단순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가능한 구조와 방법을 알려드려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 이야기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까지 꼭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